끝에. 자, 지수함수의 활용이에요. 자, 지수함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뭐 최대 최소를 구할 수도 있고요. 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도 있고요. 부등식을 찾을 수도 있어요. 부등식의 해를 찾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을 내가 고1 나한테 고1 때부터 배운 학생들은 내가 다 얘기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전부 다 뭐로 전환해서 그래프로 전환해서 풀 거거든.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이든 지수 부등식이든 전부 다 뭘로? 그래프의 관계로 전환시켜서 볼 거란 말이야.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미분과 적분 배우더라도 마찬가지. 미분 배우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미분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들도 있거든요. 실근의 개수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시겠죠? 다 뭐로 전환해서 보는 거냐?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전부 다 그래프로 전환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줄 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에 대해서 연습을 다들 했었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도 또 활용할 수가 있느냐? 최대 최소입니다. 그 특징을 이용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자 이런 거예요. 자, 수투 배우신 학생들 지수함수는 연속함수입니다. 연속함수예요.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는 연속함수예요. 뭐 아무튼 끊어져 있지 않다란 뜻이죠. 자,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에서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에서 첫 번째 a가 0보다 크다라면은 자, 일단 y는 a의 x제곱이면서 정의역 x의 범위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였다라고 치자. 어라 구간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런 형식인 거야. 자, 요거 구간은 수투에서 나온 표현법이죠. 이거 표현만 그냥 한번 따라해 봤어요. 자, 알파에서 베타까지 연속인 함수 a의 x제곱은 자, a가 1보다 크면은 얘는 증가함수의 그래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예요. 그러면은 여기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의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럼 어디서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죠? 베타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f 베타가 최대값입니다. 가장 위에 있으니까.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f 알파가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즉 끝점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져. 그러면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이젠 없는 거야. 왜? 밑이 1보다 크면 어차피 증가할 거거든. 그러니까 베타에서 최대값 가죠. 밑이 0과 1 사이면 0은 당연히 되지가 않죠. 1도 되면 안 되죠. 밑에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내려갈 거거든. 그리고 정의역이 알파에서 베타까지잖아.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질 거거든. 그러니까 최대값은 어디서 가죠? 거꾸로 이번에는 알파에서 최대값을 갖고 베타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점이에요. 그래프 그려 안 그려? 안 그린다고 이제는. 지수함수에서 왜 그런지를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밑을 보고서는 그냥 알파 대입하던가 베타 대입하던가 둘 중에 하나야. 결국엔 알파랑 베타를 대입해서 큰 값이 큰 값이고 작은 게 작은 값이야. 그런 얘기야. 이게 최대 최소야. 그런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니? 그렇게 하면 너무 쉽잖아.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센에서 센 보세요. 센에서 보시면요. 262번 보세요. 262번 잠깐만 보세요. 센 262번입니다. 거기서 보시면요. 함수가 y는 2의 x 플러스 2 그리고 여기 뒤에 마이너스 3 있다. 지훈아. 처음 할 때 2에 안 가는 부분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야 돼. 지훈아. 알겠니? 손 모양.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가 1부터 3까지야. 그런데 밑이 어때? 1보다 크지? 증가함수란 얘기지. 어디서 최대값까지요? 3에서 최대값까지요. 그래서 F3, 이게 fx라면 F3이 바로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3 집어넣어서 2의 5제곱 마이너스 3이 최대값일 거고 최소값은 당연히 1에서 가는 거지. 왜?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1을 대입해서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이 바로 최소값일 거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올까? 이게 나와? 절대 안 나오지. 왜? 너무 쉬우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 305번, 309번 짚고 넘어갈게요. 305번입니다. 대표 유형 305번입니다. 자, 앞에 거 선생님이 아직 안 해준 거 있잖아요. 유형 4번, 유형 5번은 이따가 해줄 겁니다. 유형 4번과 유형 5번은 지금 개념과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따가 해줄 거란 얘기야. 자, 305번을 보도록 할게요. 정역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라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함수가 y는 2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입니다. 되셨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치환이라는 걸 할 거야. 근데 잠깐. 치환하면 뭐가 생겨? Everybody say 범위, 범위, 범. I say 범, you say we, 범. 자, 범위가 생성됩니다. 무엇을 치환할 거냐? 나 미친 것 같죠? 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얘를 내가 a라는 아이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물론 범위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그에서 보시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치환하면 기본적으로 범위가 생성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범위가 생성됩니다. 근데 더군다나 x의 범위를 한정시켜주면 a의 범위는 더 한정돼. 자, 이거 보자. 얘는 x-2의 제곱이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대충 2, 마이너스 3 꼭지점으로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요거 정역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이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란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의 그래프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리고 세로가 A축, 가로가 X축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럼 범위 찾은 거 정리해보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일 때 A의 범위는 최소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잖아. 여기 가장 아래 있잖아. 최대는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9 마이너스 3이니까 6입니다. 참고로 얘는 F의 2고요. 자, A의 요거 AX라고 칠게 얘를. 그러면 A의 2가 되는 거고요. 얘는 A의 마이너스 1입니다. 참고로 그래프를 그리셔서 찾으셔야 돼요. A의 범위를 그래프를 그려서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바뀌었네. 뭐로 바뀐 거지? Y는 2의 A제곱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런데 결론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결론적으로 최대와 최소를 구한다는 얘기는 최대값, 최소값. 값은 누구야? YG. YG 패밀리. 자, YG잖아. 그러면 얘가 Y의 범위를 구하고 있는 건데 A의 범위 줬으니까 그냥 이거 별개 문제 같이 생각하고 요거 풀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얘 무슨 함수죠? 증가함수죠. A가 어딜 때 최소야? 마이너스 3일 때지.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8분의 1이 최소값일 거야. 최대값은요. A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6 집어넣어서 64가 최대값입니다. 근데 둘이 잠깐만. 뭐가 잘못됐냐? 야, 이거 뭐가 잘못됐어? A가 마이너스 3부터 X는 A에서 B구나. 미안.
최대값 구하는 건 나 최소값 최대값 둘이 더하는 건 줄 알았어. 자, 그럼 얘가 언제 64가 되는 거야? x가 모일 때, 지금 x가 모일 때잖아. x가 모일 때 이 식전체가 64가 되는 거야. a에다 뭐 대입했지? 6 대입했지. 그럼 a가 6 나왔다는 뜻은 x에다 뭐 대입했을 때야? 마이너스 1이었지. 즉 다시 정리. x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64가 됩니다. 정답 63. 4번이 정답이에요. 직접 푸세요. 이거 대빵 중요합니다. 완전 중요하고요. 진짜 중요하고 완전 대빵 완전 탭짱 캡짱 캡숑 중요합니다. 정리하세요. 아, 나 지금 방금 완전 깜짝 놀랐어. 필통을 잠깐 열었거든? 갑자기 이게 뭐였어? 연서야, 지유라, 이해 잘 가고 있니? 아, 예전에 찍었는데 필통에다 넣어놓은 거야. 근데 깜빡하고 있다가 필통 열었는데 갑자기 사진이 떡하니 이렇게 보여서 깜짝 놀랐어. 이해는 가요. 그럼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직접 해보세요. 치환한 범위 생성되는 거 저거 대빵 중요합니다. 연서야, 해보고 이해 안 가니? 이해 가니? 얘기 좀 해줄래? 그래. 알겠어. 되셨어요? 아직 조금 더 필요해, 시간? 조금만 더 줄게. 자, 다음 예제 볼게요. 최대 최소의 문제. 다음 문제 109번, 309번 보겠습니다. 309번, 312번까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309번이에요. 309번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시험 문제로 나오면은 출제 빈도수가 높은 거, 통계적으로는 309번과 즉 유형 8번과 유형 9번이 오히려 빈도수가 잘 나옵니다. 309번과 같이 유형 8번은 대표적으로 잘 나올 수가 있고요. 유형 9번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산수기가 잘 못 떠올리거든. 그걸 알거든. 캐치를 잘 하거든, 학교에서. 그러니까 너희들 틀리게끔 하고 싶을 때 9번 내는 거지. 자, x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y는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이 x는 a에서 최대값 p, x는 c에서 최소값 t 다 구하래. 해봅시다. 뭐 하겠어요? 치환하겠죠. 치환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변형해서. 4의 x제곱을 바라보지만 2의 x제곱의 전체 제곱이라는 게 보이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얘 다시 될 수 있죠. 얘는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즉 2 곱하기 2의 x제곱이라는 게 보이셔야 되고요. 더하기 3이에요. 그럼 뭘 치환해야 될지 감이 오시죠? 2의 x제곱을 a로 치환할 거. 치환하네. 뭐가 생긴다고? I say 범, you say we, 범, 범위가 생성된다고요. 2의 x제곱을 a로 치환했잖아. 그러면 얘가, 자, 중요한 점은 요거 조금 체크하셔야 돼요. 일단 그냥 이거 없어도 치환하면 a는 0보다 커야 되거든. 2의 x제곱은 양수값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a는 0보다 커야 돼. 그런데 더 한정지어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로. 그럼 얘 더 한정지어져. 그냥 a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범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범위가 더 생겨요. 역시나 그림 그리시고 하셔야죠.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야. 됐지?
여기는 요 세로 축이 뭐라고? 아, 죄송해요. 뭐가? 아니요. 아빠 들어오셨어가지고. 지송. 너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A축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잖아요. 요렇게. 그럼 A의 범위는 어디예요? A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됐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알겠지만 A의 범위는 2분의 1에서부터 2를 집어넣은 4까지야. A의 범위 찾았네. 치환하고 범위 찾았어. 이제 치환한 식을 써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 치환한 식이 지금 무슨 형태죠? 2차식의 형태네요. 최대 최소에서 2차식이면 뭐 하라고 그랬죠? 완전 제곱 만들라고 그랬죠.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 중에서 그래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뭔데 뭐 문제에서 그냥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 그러면 바로 못 떠올리라고 그랬어. 2차식 산술기하 기하적해서. 그런데 얘는 2차식이잖아. 완전 제곱꼴 만드셔야죠. 그래서 얘는 A-1의 제곱 플러스 2란 말이야. 그래프 그래서 두 번 그려야 되는 거 한 번 더 그리자. 이번에는 A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가 Y가 되는 거야. 나 지금 Y의 범위 찾는 거예요. 1,2가 꼭지점입니다. 1,2가 꼭지점으로서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인데요. 그런데 정의역 A의 범위가 2분의 1부터 4까지니까 이렇게 생겨요. 됐죠?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가져요? A가 1일 때 2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죠. 최대값은요. A가 여기가 어디야? 4지. 그렇죠? 여기 2분의 1에서부터 4예요. A가 1이 아니라 A가 1일 때 맞죠, 이거? 1일 때 가장 꼭지점이니까. 자, A가 4일 때 최대값 얼마? 4 집어넣어서 보니까 339 더하기 2, 11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였어요? A가 얼마일 때냐가 아니라 X가 얼마일 때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X가 얼마일 때냐 그거를 해보니 A가 1이 되는 건 X가 언제야? A가 1이 되는 건 X가 얼마일 때야? 0일 때지. A가 4가 되는 건 언제야? X가 2일 때지. 됐죠? A, B, C, D 찾아서 답만 구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완성시키세요. 대빵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표 문제 뭐 다른 것들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치환만 똑바르게 해서 치환된 생성된 아이의 범위를 구하시는 게 중요 포인트고요. 즉 치환하면서 범위 생성되는 게 중요하게 해야 되는 지점 중요한 거예요. 312번 넘어갈게요. 312번이에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312번 보시면요. y는 6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제 지수단원에서 여러분들 이미 익히 계속 봐왔던 것들인데 내가 얘를 A라고 치환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쵸? 얘를 A라고 치환할 건데 그런데 잠깐 선생님 얘는요? 내가 지금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A로 치환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지수에서 너희들 과제를 똑바로 했다라면 느꼈을 텐데 양변 제곱하면 얘 튀어나와요. 그렇죠? 양변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어차피 3의 0제곱이어서 1. 뒤에 거 제곱. 9의 마이너스 x제곱. 그게 바로 a제곱이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뭘로 치환하면 된다는 얘기죠? a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하면 된다는 얘기죠. 2를 넘긴 형태.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치환을 할 건데 y는 6a 마이너스의 a제곱 마이너스 2. 즉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2. 자, 치환까지만 했지. 근데 치환하면 뭐가 생성된다고 그랬냐면 범위가 생긴다라고 했거든요. 얘 보세요. 얘가 a거든요. 그런데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역수관계거든요. 그리고 얘가 지금 어때요? 0보다 크고 0보다 크지요. 둘 다 양수예요. 둘 다 양수라면 산술기하에 의하여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의 둘의 곱 산술기하에서 하셨었습니다. 정리하니까 2네요. 됐죠? 즉 뭐가 최소값이 2야. a지 얘가 a가 2 이상이라는 점이 바로 범위로서 생성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치환은 할 수 있어 누구나. 그런데 치환하면서 산술기하에 의하여 범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a는 2 이상. 자, 2차식이죠. 당연히 완전 제곱구 만드셔야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3의 제곱 될 거고 플러스 11 여기까지 이해 갈 거고요. 자, 그럼 그래프 당연히 그리셔야 되겠죠.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뒤집어진 형태 3,11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3,11이에요. 자, 근데 정의역 a가 2 이상이야. 지금 정의역이 a거든. 보시면 a가 정의역이거든요. 그런데 2 이상이라고. 여기 어디에는 2 이상이야.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지. 그럼 최소값은 가죠, 안 가죠? 안 갔죠. 계속 내려가는데 그럼 뭐만 가죠? 최대값만 갔죠. 정리하자. a가 뭐일 때? a가 3일 때야. 최대값 얼마야? 11.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그럼 이 문제에서 얘기한 게 지금 최대값 관계가 11인데 잠깐만 좀 더 어렵게 만들어 보자. x가 얼마일 때야? x가 얼마일 때야? a가 누구예요?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3일 때죠. 얘가 3 되는 값 찾으려면 양변 3의 x제곱을 곱하시면 3의 x제곱을 양변에다가 3의 x제곱을 곱하는 거예요. 3의 x제곱을 곱하면 3의 2x제곱 그렇죠? 더하기 1는 3 곱하기 3의 x제곱이니까 3의 x 플러스 1제곱. 이거 방정식 푸셔야 되거든요. 물론 얘는 방정식의 근찾기가 좀 짜증나는 형태예요. 그런데 그거 찾는 거는 요거는 뭐예요? 지수 방정식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유형에서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11인 거는 맞는데 이 11을 갖게 되는 x를 찾아 나가는 과정은 방정식이라고요.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 찾는 거예요? x 찾기까지 들어가면 그러면 고난이도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한번 꽉기 때문에. 섞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완성시키세요. 풀어보세요. 산술기야. 중요해서요. 자, 지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방정식에 연관지어서 방정식 그래프로 전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fx는 gx라는 방정식이 있었어. 그럼 이 fx는 gx라고 하는 방정식 우리가 어떻게 풀죠? 얘는 사실 뭐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야?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gx라는 그래프를 연립해서 얘가 된 거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서 그 방정식의 근을 찾는 거였어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접근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은 우리가 자, a의 x제곱이 a의 제곱이래. 자, 이렇게 밑이 같은 경우. 자, 첫 번째. 밑이 같은 경우야. 밑을 같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냥 밑을 같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자, a의 x제곱이 a의 2래. a의 제곱이래. 그럼 x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2란 얘기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좀 잠깐만 설명을 잠깐만 해줘 볼게. 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실 지수 함수는요 1대1 함수거든요.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자, 1대1 함수에 대한 수학적인 정의가 뭐죠? x1과 x2가 같지 않다이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이다 이거잖아요. 이게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가 뭐예요? 대우 명제. fx1과 fx2가 같다이면 x1과 x2가 같다이다. 바로 요것 때문에 우리가 지수방정식을 풀어나갈 수가 있는 조건인 거라는 거예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방정식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 봅시다.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a의 x1제곱과 a의 x2제곱이 같대. 그럼 필요충분 조건으로 모두 같은 거야? x1과 x2도 같다란 얘기예요.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자, 그거에 따른 문제는 316번입니다. 됐죠? 316번으로 넘어갈게요. 316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요. 예제 문제고요. 8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래.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 넘길게요. 그럼 8의 x제곱 남아있겠죠? 2의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런데 밑이 다른데요, 선생님. 미치겠다, 진짜. 밑을 같게 만들 수가 있죠. 얘는 뭐랑 같아요? 2의 3x제곱이랑 같죠? 2의 x제곱 마이너스 4잖아요. 어때요? 방금 여기서 했던 거죠? 밑이 같아요. 그러면 지수끼리 같아야지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3x는 x제곱 마이너스 4. 방정식 2차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자, 이거 너무 쉬운 문제죠. 그죠? 자, 요거 개념 요거 필기 더 안 해도 되지 이거 얘들아. 필기 이거 다 했지? 넘어가도 되지? 지웁니다. 개념은 이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개념 여기로 들어갈게요. 저기까지 필기 다 되시면 여기까지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두 번째,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형태도 있습니다. 자,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경우에요. 근데 사실 아까 했던 거거든요. 자, 반복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은 a의 x제곱은 a라고 치환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치환하면 뭐가 생성된다? 범위가 생깁니다. 그거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320번 문제입니다. 320번 문제에서 보시면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2-x제곱이 0일 때, 자, 10이네. 얘가 10이야. 그래서 얘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을 구하래. 됐죠? 자, 치환할 겁니다. 치환할 거예요. 그럼 치환을 하면은 어떤 걸 치환을 하면 좋을까? 얘 보시면요. 4의 x제곱 보이시죠? 4의 마이너스 x제곱이 보여요. 2의 x제곱을 치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4의 x제곱을 그냥 치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얘 일단 얘 4의 x제곱이고요. 4의 제곱 곱하기로 보이셔야 돼요. 지수에 이거 보시면요. 얘 뭐예요? 4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보이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부터 4의 x제곱을 a로 치환할 건데 치환하면은 잘 봐. 얘 지수니까 x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0보다 크거든. 그래서 a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치환 방정식을 씁니다. 치환한 방정식 a의 플러스 16이죠. 얘는 뭐예요?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a분의 1이죠. 그게 10입니다. 그다음 뭐 하시면 되겠어요? 전체 a 곱하셔도 됩니다.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에 a를 곱해서 처리할게요. a의 제곱 10a 넘어올게 마이너스 10a 플러스 16은 0. 인수분해에서 방정식 a를 찾으시면 a는 8이 16이니까 2 또는 8이 나와요. 자, 근데 잠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치환을 할 때에 a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생성이 됐는데 만약에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지워줘야 돼요. 소거하셔야 돼요. 근이 될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럼 선생님, 쟤는 왜 나왔어요? 무연근이라고 부르는 건데 무, 없을 무, 연, 연관이, 근이랑 연관이 없는 아이인데 중간 연산 과정에서 나온 것뿐입니다. 그럼 제가 왜 튀어나오는지까지는 크게 깊이는 설명 안 할게요. 질문이 있는 학생은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안 해줍니다. 해줍니다.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해줘요. 해주는데. 자, 어쨌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가 나왔기 때문에 자,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A는 누구냐? 4의 X제곱인데 됐죠? 그 다음 2가 나왔죠? 또는 4의 X제곱이 8이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아까 했던 거잖아. 저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얘는 2의 2X제곱이고요. 2의 1제곱인 거니까 X는 2분의 1입니다. 2X랑 1이랑 같은 거니까. 얘는요. 2의 2X제곱이고요.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2X랑 3이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X는 2분의 3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따라서 해는 2분의 1 또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12번 325번이에요. 이거 지웁니다. 자, 이렇게 되는 연립방정식입니다. x와 y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x가 알파,
y가 베타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래.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고 할게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2의 x제곱과 3의 y제곱이 반복되는 구조로 나오고 있죠. 반복하면 어떻게 하라고? 치환하라고. 그래서 나는 자, 요거 좀 정리해서 할게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입니다. 더하기 3의 y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니까 3입니다. 자,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입니다. 3의 y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치환을 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를 A라고 치환하고 얘를 B라고 치환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바뀌었죠? 2분의 1A 더하기 요거 보는 거야. 3B는 11이라는 식이랑 4A 마이너스 3분의 1B는 15라는 두 개의 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치환했잖아. 조건 주의하세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를 소거할까? A를 소거할까요? 위의 식 전체 8 곱해버리시면 되죠. 위의 식 전체 8 곱해버리니까 4A 24B 88 아래 거는 그냥 그대로 두셔. 그래서 4A 마이너스 3분의 1B는 15 빼버리시면 되죠. 그럼 24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3, 2, 6, 3, 4, 12, 72, 73B 88 빼기 15 그럼 뭐가 돼요? 73이죠. B는 3이네요. 자, B가 3이고요. B에다가 3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4A는 마이너스에 넘어가 16 되죠. A는 뭐가 돼요? 4가 돼요.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구하는 건 A, B를 찾는 게 아니라 X, Y, 알파와 베타를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알파, 베타를 찾기 위하여 자, 요거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주자. B가 누구였냐면 3의 Y제곱이었거든. 그게 3이야. 따라서 Y는 1이야. 왜? 여기 1제곱이니까. 여기서도 보자. A가 누구냐면은 A는 2의 X제곱인데 그게 4야. 근데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X는 2. 따라서 정답 둘이 곱하랬지 2가 정답입니다. 정답 5번이에요. 자, 이제 2번까지 설명을 했죠. 여기 동글뱅이 2번까지 하면서 문제들을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반복되면은 우리가 등호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x를요. 그렇기 때문에 치환을 해서 우리는 그 방정식의 해를 찾아주자.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이제 세 번째. 자, 지수를 갖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경우.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요. 자, 그러한 경우는 327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327번을 보시면요. 자, x의 x제곱 곱하기 x의 8제곱 x제곱의 x의 x제곱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x는 0보다 크다. x는 0보다 크다라는 것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밑에 있는데 이상하다. 해보자. 자, 밑이 같기 때문에 당연하게 8x가 될 수가 있고요.
x의 x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그러면은 케이스를 나눕니다. 자, 지금 어때요? 밑이 같죠?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가 같은 경우, 즉 x제곱이 8x랑 같은 경우 풀어보시고요. 그럼 x는 뭐가 나와요? 0 또는 8 나오죠. 그런데 0은 안 되지. 0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8 나오고요. 두 번째, 요게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잠깐만. 그게 아니네. 자, 그 다음 x가 1이 되면, 즉 무슨 얘기냐면은 밑이 1이 돼버리면, 밑이 1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같아지죠. 지수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1의 8제곱이 되죠. 1의 1제곱이 되죠. 그래도 뭐가 돼요? 등호가 성립하죠. 지금 밑에 조건이 생성이 되지 않았고 그냥 x는 0보다 크다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럼 x는 1이 되어도 되겠죠. 그래서 x는 1. 따라서 정답은 모든 근의 합은 9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수 방정식이었는데요. 자, 유형 문제 하나 더 있어서 하나 더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30번이에요. 자, 330번이 시험 문제 되기 난 좋아. 난 이게 되게 좋아요. 나라면은 이것을 문제로 냅니다. 애들이 생각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콕콕 집어서 과제로 시험에 보는 거거든. 애들이 이거 생각 좀 잘 못해. 저기 봐봐. 자, 얘는 어떤 변형을 해야 될까요? 치환을 해야 되겠죠? 왜 치환을 해야 될까요? 지수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a로 치환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얘는 3의 x제곱의 전체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이거 찢어서 봐야 되는 거야. 3 곱하기 3의 x제곱이에요. 자, a 넘어올게요. 그냥 마이너스 a는 0. 역시나 3의 x제곱을 당연히 a로 치환할 건데 그렇다면 a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은 미안해. 말을 하도 많이 하면 이렇게 목이 막 잠기고 막 그래서 3a 마이너스 스몰 a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래요. 근데 잠깐,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잖아. 근데 우리가 얘는 어떤 함수였어? 1대1 함수였었지. 얘 1대1 함수라고. 그럼 a도 몇 개 돼야 돼? 이러면 돼? a도 서로 다른 두 실수면 돼.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 a는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a는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양근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예전에 내가 고등수학 상 때 내가 맨날 얘기했지. 계속 나온다고. 뭐였어? 근의 분리, 실근의 위치. 그걸로 풀으셔도 되고요. 또는 근의 부호. 선생님 그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의 부호. 실근의 위치. 이렇게 해서 두 가지야. 근의 부호. 근의 부호는 뭐만 확인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일단 잠깐만. 실근의 위치로 풀으셔도 되긴 하는데, 자, 실근의 위치 나오면 선생님이 떠올리라고 한 거 뭐였죠? 한판축이죠. 조건 3개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근의 부호 나오면은 내가 뭐 만족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의 부호. 합곱 판보라고 그랬죠. 합, 곱, 판별식. 이거 3개 조건을 찾으셔서 그걸 만족시켜야 돼요. 지금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근 가져야 된대. 첫 번째, 합조건 찾자. 두 근의 합 얼마? 3. 조건 안 생기네. 어차피 0보다 크네. 합 0보다 커야 되잖아. 두 근 모두 양근이니까. 두 번째,
두근의 곱. 두근의 곱. 양수끼리 곱했을 거 아니에요. 0보다 커야 되겠지요. 두근의 곱이 얼마죠? 마이너스 a입니다. 0보다 커야 됩니다. 조건 하나 나왔어요. a는 0보다 작다. 세 번째. 판별식. 9 플러스 4a.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온 조건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된다. 정답 마이너스 4분의 9입니다. 해보세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치환해서 범위가 생긴다라는 점.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나라면 낸다고. 자, 지수 부등식으로 넘어갈게요. 부등식까지 하고 나면 이제 지수함수 파트가 끝나고요. 이제 로그 함수까지도 끝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디 들어가요? 삼각함수 들어가죠.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삼각함수 전체 다는 아니고요. 그 중간에서 자르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좀 일찍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로그 함수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가 될 거고요. 학교 시험이 좀 느리다. 그러면은 삼각함수 뭐 도입 부분 뭐 거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도 되고요. 삼각함수 중간에 자르는 그런 경우들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지수부등식이에요. 자, 지수부등식이라고 했거든요. 역시나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우리는 다 함수의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갈 거야. 그럼 우리가 결론은 이런 얘기죠. fx 함수가 gx 함수, 자 gx보다 이렇대.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전환해서 보는 거지?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gx의 그래프보다 위에 그려진다. 이렇게 전환해서 보는 거죠. 자, 근데 지수부등식을 푸는 중요한 조건은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증가함수의 경우에는 자, 증가함수에 대한 정의 배웠었습니다. 자, 증가함수는 뭐라고 배웠느냐? x1보다 x2가 크다이면 fx1보다 fx2가 크다, 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됐죠? 이게 증가함수에 대한 정의죠. 이것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세울 거예요. 자,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에 대한 정의는요. x1보다 x2가 크다 이면 fx2의 대소는 fx1이 더 크다 이다예요.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 밑을 갖게 하는 경우. 자, 밑을 갖게끔 할 수 있는 경우예요. 자,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A 스텝에서 보자라면은 269번을 볼게요. 자, 그걸 보기 전에 잠깐만 밑을 갖게 하는 경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요. 자, A의 X제곱과 A의 Y제곱 이렇게 있었어. A의 fx 식이 있었어요. A의 gx. 얘가 더 크대요.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풀죠? 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fx보다 gx가 크다가 맞습니다. 필요 충분으로 이렇게 풀으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자, A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증가함수인가요? 감소함수인가요? 얘는 감소함수가 되죠.
그럼 얘가 함수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fx가 큰 거야? gx가 큰 거야? fx가 크다라는 얘기죠. 거꾸로 됩니다. 자, 다시 암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 즉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지수끼리 대소가 그대로 가. 0과 1 사이가 되면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 등호가 있으면 그 등호도 반대로 등호는 동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푼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69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269번 A스텝의 269번을 보시면요. 5에 2x-1제곱 크다. 25 루트 5예요. 밑을 같게 하는 경우 얘 밑을 같게끔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얘는요 5의 몇 제곱이냐면요 5의 제곱이랑 5의 2분의 1제곱이 곱했으니까 2분의 5제곱이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지수끼리 대소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수에 x가 있으니까요. 근데 누가 더 커? 밑이 1보다 크니까 얘가 더 큰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식을 바꿔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1이 넘어가서 더하니까 2분의 7. 그래서 x는 4분의 7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얘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방정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지수가 반복되는 경우에요. 자, 지수가 반복되는 경우 뭐 하면 되는 거죠? 역시나 우리는 치환을 할 건데 치환을 해서 푸는데 역시나 치환을 하니까 뭐가 생성된다? 범위가 생성된다. 그거 주의해서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표 문제 보시겠습니다. 334번이에요. 여기까지 어려운 점 없지? 33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34번 보시면요. 6분의 1에 전체 2x 플러스 1 36분의 1에 전체 3 마이너스 2x. 자, 지수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경우 아니에요. 어떻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아, 밑을 6으로 만들어서 풀어도 된다 이거 얘들아. 상관없어. 6분의 1로 그냥 둘게 얘는. 자, 6분의 1의 전체 2x-1이고요. 얘는요 6분의 1의 제곱이죠. 제곱이기 때문에 지수에다 2 곱하셔서 6-4x 이렇게 돼요. 자, 그러고 나면 밑이 어때요? 0과 1 사이죠? 자, 밑이 0과 1 사이면 어떻게 하자? 부등호 방향 뒤집자. 그래서 2x-1과 6-4x의 대소는 부등호 방향 뒤집어. 마이너스 4x 넘어가니까 6x고요.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7이 돼서 x는 6분의 7보다 크다. 자, 이렇게 해서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였고요. 여기까지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고 마무리 지으시고요. 계속 대표 문제 싹 다 풀어나가겠습니다. 완성시키세요. 필기 안 한 거나 안 푼 거 있으면 완성시키세요. 자, 계속 이어서 대표 예제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340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3의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8에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 자, 얘를 풀고자 하는데 자, 이제 어느 정도 문제 풀었으니까 느낌 올 거예요. 지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치환이라는 방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3의 x제곱 형태 이거 좀 풀어줘야 되겠죠. 얘는요 3 곱하기 3의 x제곱의 전체 제곱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28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9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나는 3의 x제곱을 a로 치환을 할 거거든요. 역시나 치환하니까 범위가 생성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얘는 3a의 제곱 마이너스 28a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 인수분해 되죠. 3, 1, 9,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래서 3a 마이너스 1과 a 마이너스 9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래서 a의 범위가 3분의 1이랑 9 사이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도 또 주의해야 될 점. 만약에 범위를 구했더니 a, 라지 a의 범위를 구했더니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가 이렇게 범위 안에 나왔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라지 a는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나왔더라도 지워지고 그냥 0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이미 나온 거거든. 이 조건도 만족시켜야 되고 이 조건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0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음수를. 자, 아무튼 근데 지금은 음수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냥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치환된 것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줍시다. 자, a가 누구냐? 3의 x제곱이고요. 그러면 이제 밑이 같게 될 수 있죠? 얘는요 3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x제곱 3의 제곱. 자, 밑이 어때? 1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져가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갑시다. 자, 합시다. 자, 요거는 밑에 지금 미지수인 x가 있고요. 우리 지금 x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이 같죠? 밑이 같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x-2가 x 플러스 4보다 큰가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밑이 x잖아. 모른다지. 자, 그래서 케이스를 나눕니다. 첫 번째, 밑이 1보다 큰 경우랑 두 번째,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로 나눕니다.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얘가 크다가 맞고요. x가 넘어가서 빼니까 2x 6, x는 3보다 크다. 자, 그러면 끝나지 않았어.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3보다 크다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밑이 0과 1 사이가 되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으로 바뀝니다. 2x가 6보다 작다. x는 3보다 작다. 마찬가지로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는 x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x는 얘 범위 얘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자, 첫 번째도 정답이 되고요. 두 번째도 정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5월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문점. 선생님, 1인 경우 왜 안 해요? 잘 봐. 밑이 1이야. 부등호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요.
345번으로 넘어갑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345번. 내신 문제로 잘 나와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k가 0 이상이 되도록, 이게 성립하도록 k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잘 보세요. 이 문제 다들 집중해서 여기만 봐. 자, 지수가 반복되고 있죠. 역시나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치환해야 되겠죠. 자, 이제 중략해 가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당연히 2의 x제곱을 라지 a로 치환하겠죠. 치환했으니까 범위 생성되겠죠. 치환한 식은요, 4의 x제곱은 a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요 4a가 될 것이고요. 플러스 k는 0 이상 이렇게 됐어. 근데 잠깐, 야 이거 항상 만족되는 2차 부등식 아니다. 항상 만족되는 2차 부등식 아니야. 어떻게 풀어야 돼? 얘가 함수적으로 봐야 된다고요. 이거 지금 뭐예요? 2차 함수죠. 2차 함수가 x축, 이거 x축이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왜? y는 0이니까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돼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는데, 잠깐 여기서 계속 주의해야 될 점, 어디서만? 0 이상에서만, 0 초과에서만. 여기가 a축이야 지금. 얘 대칭축이 2잖아. 그치? y축, 그래서 여기 있겠지. 나머지 부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거 혹시나 얘가 플러스로 나오면 음수 부분으로 가면 조건이 좀 바뀌어요. 아무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래프 그려서 풀어라. 그래프로 접근하세요. 제일 처음 뭐로 접근했죠? 치환으로 접근했죠? 그 다음 그래프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만 위에 있으면 돼? 꼭지점만 위에 있으면 되는 거죠? 판별식 쓰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판별식이 짝수공식 갖다 쓰시면은 2는 4-k인데 0보다 작아야지 안 만나는 거죠. x축과 안 만나죠. 근데 같아도 되죠. 등호 생깁니다. 그래서 k는 4 이상이 정답입니다. 정답 4. 최소값 4예요. 완성시키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 유형 하나, 2개 안 풀어준 거 있죠? 그쪽으로 넘어올게요. (291번이죠) 유형 4번, 5번 그거 안 풀어줬기 때문에 대표 유형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거 완성시키세요. 완성시키시고선 이어서 나갈게요. 다 한 사람부터 완료 날려주세요.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를 배우는 순간부터, 자 니네들 이제 그러니까 모의고사 언제 모의고사부터 그럴까? 6월 모의고사에서부터, 거기서부터는 이제 모의고사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6월 맞을 거야 아마. 봐야 되긴 하는데, 검색해 봐야 되긴 하는데, 거기에서 보시면요, 이제 모의고사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포함되는 순간부터 그래프를 가지고, 즉 그래프 평행이동에서 도형의 넓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함수값 가지고서는 뭐의 값을 구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문제로 무조건 나옵니다. 모의고사에서 무조건 나와요. 자, 일단은 291번 잠깐 볼게요. 그거 중에서 296번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예요.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이다. 거기 보이시죠?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 그리셔서 이렇게 돼 있고요. 0보다 크다. 여기가 y축 a, p. 여기가 a, 여기가 q. p구나. b,
여기가 Q. 그렇게 점들이 되는데 문제에서 하라는 건 뭐니? 자, P 곱하기 Q가 27일 때 얘는 Y는 3의 X제곱이고요. 자, P 곱하기 Q가 27일 때 A, B를 구하래요. 근데 함수값이니까 대입해 보시면요. 3의 A제곱. 그쵸? 그게 P가 된다라는 거 이해 가시죠? 그리고 B를 갖다 대입해서 3의 B제곱이 Q가 된다라는 거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은 P 곱하기 Q는 문제에서 얘기한 P 곱하기 Q는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3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이 되기 때문에 3의 A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27이래.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 그렇지? 자, A 플러스 B는 얼마?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 구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297번 보겠습니다. 자, 라지 A가 루트 2의 세제곱, 라지 B가 0.5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라지 C가 세제곱근 루트 4래요. 대소를 비교를 하렵니다. 우리 앞에서 했었어요. 지수 단원에서. 저거 대소 어떻게 비교한다고 그랬죠? 이거 대소 어떻게 비교해요? 대수 비교를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배웠어요. 지수를 같게 만들거나 밑을 같게 만들거나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배웠어. 그런데 잘 봐봐. 얘는 지수꼴로 바꾸면은 2의 2분의 3제곱이거든요. 2분의 1 세제곱. 그래서 2분의 3제곱이야. 얘는 0.5는 2분의 1이니까 얘는 2에 이거 2분의 1이 2가 되면서 마이너스 1제곱이 생깁니다. 그래서 3분의 1제곱이에요. 얘는 안에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제곱이에요. 자, 얘를 우리가 함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야. 함수로서 접근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보자. 내가 지금 그려야 될 그래프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야. 그럼 2의 x제곱의 그래프인데 2분의 3 어디 여기쯤에 2분의 3이 있었어. 그럼 3분의 1은 더 왼쪽에 있죠. 3분의 2는요. 여기쯤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의 함수값이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값이 2의 3분의 1제곱이죠. 누구예요? b입니다. 이 높이가 바로 b가 되는 거죠. 얘는 높이가 뭐가 되는 거겠어요? 2의 3분의 2제곱이죠. 누구예요? 3분의 2제곱. c죠. 얘는 높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높이 2의 2분의 3제곱인데 2의 2분의 3제곱은 누구죠? 라지 A요. 자, 그러면 누가 가장 높아? A. 즉 대소 비교를 이제는 뭐로 전환시켜서 보자? 함수값의 입장에서 보자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대소 비교예요. 그럼 얘는 A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C, 그 다음 B. 정리하세요. 자, 마지막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안 한 거 이렇게까지 하면은 지수, 함수, 단원이다. 끝나게 돼요. 347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내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지수법칙, 즉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그 곡선을 따르고요. 로그함수의 곡선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그 활용 문제가 내신에 거의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세균, 방사성 동위원소,
빛의 양. 이게 시험 문제로 되게 많이 나. 방사성 동위원소. 그리고 세균. 뭐 박테리아 같은 거, 대장균 이런 거 번식하는 속도. 그러니까 이런 거지. 1시간이 흘렀어. 2배가 됐어. 2시간이 흘렀어. 그럼 몇 배가 돼? 그거에 또 2배가 되니까 4배가 되는 거지. 3시간이 흘렀어. 그것에 또 2배가 되니까 4 곱하기 2. 즉 몇 배? 8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밑이 2인 지수 함수의 곡선을 따라가면서 세균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죠. 이것도 지수함수 법칙에 따를 수가 있을 거야. 전파력이라는 게 있거든. 코로나나 이런 거 같은 이런 거 바이러스가 퍼뜨려지면서 누구한테 퍼지는가? 뭐 1.2명. 우린 지금 1.2명인가 그렇대. 우리나라는 1.2명인가 그렇대. 이게 번지는 게. 그런데 만약에 그 전파력이 2명이었다고 쳐봐. 알겠어? 자, 중국에서 1명이 왔어. 근데 얘가 2명한테 퍼뜨렸네? 자, 하루에 2명한테 퍼뜨렸다는 뜻이야. 하루 더 흘렀어. 2명이 또 어떻게 돼? 한 명이 또 한 명에 퍼뜨렸는데 또 한 명, 또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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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틀 지난 거, 3일 지난 거, 3일 지났더니 몇 명이 됐어? 8명이 됐죠. 3일 지나니까 2의 세제곱명이 됐다고. 10일이 지났어. 몇 명이겠어? 2의 10제곱 몇 명? 1024명이야. 10일이 지나면. 한 명이 10일 지났더니 1024명으로 급격하게 불어나는 거죠. 전파력이 2명이니까 하루에 2명. 이렇게 치면은. 자, 넘어갈게요. 347번 문제 볼게요. 박테리아 숫자에 대한 문제고요. 한 마리의 박테리아는 X시간 후 A의 X제곱 마리로 증식된다고 한다. 증식, 번식한다는 얘기야. 늘어난다는 얘기야. 번식은 아니죠. 얘네들은 암수 구별이 없으니까 번식은 아니고 증식이라고 봐야 돼요. 처음에 5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4시간 후에는 4050마리가 되었을 때 5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36,450마리가 되는 것은 처음으로부터 몇 시간 후인지 구하시오. 잘 봐. 한 마리가 X시간 후에 A의 X제곱마리가 됐어. 그럼 50마리였는데 얘가 몇 시간이 흘러? 4시간이 흘렀어. 그럼 몇 마리가 돼? 한 마리가 4시간이 흐르면은 몇 마리가 돼? A의 4제곱마리가 되잖아. 근데 몇 배야? 50마리지. 그래서 50마리가 A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몇 마리래? 4050마리래. 50으로 양변 나눌게요. 그럼 뭐가 돼요? 81이 됩니다. A의 4제곱은 자 50으로 양변 나누니까 81이 돼요. 그래서 A가 3이라는 걸 찾았어요. 밑이 3이야. 근데 저 50마리가 X시간이 흐르면은 36,450마리가 된대. 자, 근데 잘 봐. X시간이 흘렀지. 그러면 50 곱하기 밑이 3이야. 3의 X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게 이거라고요. 양변 50으로 나누시면 되죠. 50으로 나누시면요. 5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5, 7에 35, 50, 5, 9, 45. 3의 X제곱이 729래. 3의 몇 제곱이 729니? 243 곱하기 3이지. 243이 3의 5제곱이잖아. 그치? 6제곱이네. X는 6. 6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풀어보세요.